안녕하세요, 오지는 오진다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외달도 시골집의 인터뷰를 준비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바닷가 마을에 시골집을 구매하셔서 거주하시는 게 꿈이실 거예요. 오늘은 실제로 섬에 시골집을 구매해서 거주하고 계신 집주인분의 인터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섬에 있는 시골집을 산다는 건 어떤 것일지 궁금하실 분들은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인터뷰를 들으러 가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외달도라는 작은 섬으로 귀촌한 지 10년 된 서울에서 쭉 살다가 귀촌한 박광수라고 합니다. 다들 비슷할 텐데 항상 단조롭고 맨날 똑같은 삶이잖아요. 출근하고 퇴근하고 쉬었다가 또 출근하고 이런 기계의 부품 같은 그런 삶이 정답이 아니다라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언젠가는 벗어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계기가 돼서 그때 당시에 여자친구였던 지금의 와이프도 흔쾌히 허락을 해서 같이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때는 이제 저한테 좀 많이 빠져가지고 좀 쉽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냥 순수하게 여행 왔어요. 제가 원래 여행을 많이 좋아하고 섬도 특히 많이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알게 됐습니다. 우연히 여행 왔다가 야, 이런 작은 곳에 살고 싶다라는 생각은 원래 있었는데 여행 처음 왔다가 야, 여기다 그런 확신이 들어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다리가 연결돼 있지 않은 섬이고 완벽하게 고립돼 있고 시골 중에 시골, 오지 중에 오지, 단절된 그런 삶, 그런 걸 원래 좋아했었고 그래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외달도는 제가 그동안에 가본 섬 중에 가장 작은 섬. 아무도 없구나. 그리고 정말 작구나. 한 바퀴 돌아도 1시간 정도면 다 한 바퀴를 돌 수 있는데 이런 무인도도 아니고 이런 섬은 제가 처음 가본 것 같아요. 가장 사람이 없는 섬, 무인도를 제외하고 그런 섬이고, 섬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목포와 그렇게 멀지 않은 섬. 그래서 정말 특색 있는 섬입니다. 이 공간은 한 80년 전에 초등학교 분교로서 세워졌다가 아이들이 이제 없었기 때문에 폐교가 됐어요. 그래서 이 지자체 목포시에서 여기를 이제 한옥민박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쭉 한 7년 정도 운영을 하다가 이제 제가 인수를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방문해서 여기 되게 좋다,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은 했지만 막상 살 집도 없고,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돈을 벌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방법이 없어서 그냥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우연하게 인터넷에 이 외달도의 한옥민박을 매각한다라는 이제 뉴스를 보고 입찰을 이제 참여하게 돼서 이제 매입하게 됐습니다. 이거 정말 경쟁자가 많겠다, 그래도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었죠. 근데 막상 단독 입찰이었고 생각보다 쉽게 이렇게 결정이 돼서 아주 기뻤습니다. 저만 관심이 있었나 봐요. 그때 당시 어차피 인터넷에도 다 나와 있는데 그때 6억에 매입했습니다. 10년 전에. 저는 더 돈은 물론 없었고 은행에서 많이 도와줬지만 더 비쌌더라도 저는 샀을 거예요. 인터넷에 매각 그 뉴스를 보고 하루 만에 결정을 했는데, 제가 외국도 여행을 많이 다녔었거든요. 근데 이런 특별한 공간은 민박이나 이런 걸로 인한 매출, 돈을 번다 이걸 떠나서 이건 가치가 있다. 이 바다랑 마당이 이어진 이런 공간은 정말 특별하다. 그 부분 때문에 저는 확신을 했습니다. 4년 전에 국가 사업 중에 이런 한옥 체험업을 개보수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우연히 운 좋게 선정이 돼가지고 그때 한번 전체적으로 좀 깔끔하게 한번 리모델링 했습니다. 한옥이 3채가 있는데 이제 한 채는 작은 방, 그러니까 커플이 이용하기 좋은 그런 작은 방, 그다음에 또 한 채는 큰 방, 그러니까 가족들이 한 4인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큰 방이 3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한 채는 독채로만 예약을 받는데 한 6인에서 10인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독채, 이렇게 3가지 종류의 민박 객실이 있습니다. 아이가 생기기 전에는 이 한옥집에서만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한 채를 사용하고 나머지 2채를 민박으로 이제 이렇게 받았었는데 5년 정도는 이 한옥집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매일 산책하고 매일 바다를 느끼고 소꿉장난 하듯이 그렇게 살았었는데 그때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인생에서. 지금은 육아 때문에 물론 같이 아이들이랑 같이 즐기기도 하지만 그때 완벽한 자유였을 때랑은 좀 다르죠. 제가 처음 여기 와서 이 공간을 보고 느꼈던 반응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 데가 있구나. 굉장히 특별하다. 마당과 바다가 이어진 이런 곳은 거의 없거든요. 사실 도로가 보통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들 많이들 놀라십니다.
바다니까 당연히 낚시 가능하죠. 먼 바다는 아니기 때문에 큰 물고기들은 없고 작은 거 뭐 우럭이나 우리가 먹을 거 정도는 잡을 수 있습니다. 저도 많이 활용하고 일단 뭐 수영도 하고 그다음에 물이 빠지면 갯벌에 나가서 먹을 거 정도, 우리 먹을 거 정도는 잡고 거의 단독 해변이라서 제 것처럼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해니까 이제 물이 빠지면 갯벌에서 이제 뭐 낙지나 물론 잡긴 어렵지만 낙지, 소라, 고동 뭐 그런 거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민박 이용객들도 그런 갯벌 체험이든 해변 이용하려고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깔끔하거나 이런 분들은 좀 안 어울릴 수도 있긴 해요. 왜냐면 바닷가, 시골이 아니라 바닷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습도나 이런 것도 좀 있기 때문에 여행이 아니라 아예 삶 자체는 그런 거를 좀 감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어울릴 것 같긴 해요. 쇠 같은 거는 다 녹이 슬 정도로 염분이 있고 여름 같은 경우는 습도가 꽤 높은 편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뭐 주택이라든가 이런 게 부식되는 그런 경우는 훨씬 더 많긴 한데 그거에 맞게 다 관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촌을 하신다고 하는 분들한테는 바다로 오는 것보다 그냥 시골로 가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진짜 오지 그리고 진짜 자연은 섬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제가 영화도 좀 좋아하고 여행도 좀 좋아하는데 이제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쉬운 건 있었어요. 그리고 섬이다 보니까 인터넷이 되긴 되는데 굉장히 느리거든요. 지금은 다 적응됐지만 그게 좀 적응이 안 됐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한 거, 그러니까 택배도 오지 않고 음식점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문화적인 것든 그런 게 불편한 거죠. 마트도 없고 뭐 안 되는 거, 그리고 갑자기 나가려고 해도 배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가지 못할 때도 있고 처음에는 불편하다기보다 좀 무서운 게 있었어요. 잠을 자는데 파도 소리가 너무 심하게 크게 들려가지고 이거 파도가 넘어온 거 아닌가 뭐 해일인가 뭐 그런 생각 때문에 좀 무서운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너무 좋죠. 이제 오히려 도시에 며칠만 나가 있으면 그 소리가 그립기도 하고 불편한 거는 없어요. 사실 지금은. 반대라고 보면 되죠. 일단 경쟁이 없고 제재도 없고 다 여기는 없어요. 뭐가 그게 가장 큰 장점이고 대신에 이제 뭐 택배가 안 온다든지 문화생활을 할 수도 없고 뭐 식당도 없기 때문에 하루 세 끼를 다 직접 해 먹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게 오히려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오롯이 집사람과 저의 시간을 계속 보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 돈을 많이 벌려고 생각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손님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또 우리가 우리 시간을 갖고 그래서 다 좋았습니다. 모든 게 되게 자유롭고 아 여기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계속 쭉 살 수 있겠구나. 아이 낳기 전까지. 그래서 그때는 뭐 모든 게 좋았습니다. 걱정이 없었고 뭐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우리 시간을 하루 종일 가질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맨날 똑같이 도시에서 반복적인 삶을 사는 게 그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마음 편안하게 사는 게 훨씬 더 쉬운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들어와가지고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본적으로 생활할 부식품 정도? 생활비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근데 민박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뭐 기본 경비, 뭐 수도세, 전기세 그리고 비품 그 정도 별로 안 들어갑니다. 물론 매출도 높진 않지만 그렇게 들어가는 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섬 시골 분들이 다 그럴 것 같은데 다 기술자예요. 그러니까 뭐가 워낙 자기 본인들이 직접 수리를 다 해봐서 고장나거나 그랬을 때 항상 주민들이 도와주셨고 외부에서 뭐 부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 도와주셔서 뭐든지 다 수리를 하고 그랬습니다. 훨씬 덜 들어가죠. 예를 들어 여기 들어오기 전에 밖에 도시에서 살았을 때 생활비가 한 달에 한 200만 원이었다면 여기서는 이 어떤 사업체를 제외하고 이제 우리 가정 생활비는 50만 원도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부식비를 제외하고는 주민들의 대부분의 주민들은 쌀만 사시고 나머지는 다 여기서 직접 재배를 하시거나 바다에서 채취를 해서 드시는데 저도 거의 그런 편입니다. 저도 재배를 많이 하진 않지만 주민들한테 좀 이렇게 얻거나 그렇게 해서 저도 이 안에서 최대한 자급자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게 뭐 건강에도 당연히 좋지만 자연과 함께 사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지금은 식당이나 그런 마트가 없이 사는 게 적응이 돼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다른 곳은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걸 보면 뭐 그런 일도 많이 있는데 여기는 주민이 20명밖에 안 되고 대부분 어르신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왔을 때부터 그냥 뭐 자식들처럼 대해주시고 예뻐해 주시고 그렇게 흔히 얘기하는 텃세라는 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이를 갖기 전에는 이 주민들끼리 우리 집사람이 주체가 돼서 어르신들 한글 공부도 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서 하기도 하고 모여서 노래도 부르고 그런 거를 한 몇 년간 했었어요. 어르신
어르신들도 참 좋아하시고 그랬는데 이제 막상 아이가 생기니까 이게 다 그런 부분은 좀 어렵더라고요. 많이 아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다 크고 나면 나중에 다시 예전처럼 5년 동안 소꿉장난 하던 때처럼 그렇게 다시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지금은 한 섬에 100마리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집 주변에는 한 15마리 정도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씩 항상 새끼들 중성화 수술 해주고 있어요. 처음에는 정말 고양이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고양이를 싫어하지 않는 분들을 손님으로 받으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나 이런 곳에 자세하게 안내를 해놨어요. 그래서 길고양이가 많으니까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은 좋아하시는 분들이 거의 오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이 고양이들이 저한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 생활에 이제 젖어든 사람들은 사실 이런 곳에 와서 하루 이틀 있으려고 하지 산다는 생각은 잘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귀촌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살아봤으면 좋겠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유명 프로그램 뭐 나는 자연이다 이런 걸 보기만 하지 부러워만 하지 사실 실천을 안 하잖아요. 시골이 좋다 이렇게 말을 해서는 뭐 잘 다가오진 않을 테고 본인의 인생을 살아라. 그러려면 시골이 답이다. 이렇게 제 지인들한테는 맨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지 말고 일단 들어와서 살아봐라.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결정을 그냥 조금이라도 하고 싶으면 해보고 아니면 다시 돌아가도 되니까 빨리 결정을 해라 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 작은 바람이지만 섬에 학교가 생기길 일단 제일 바라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배를 타고 나갔다가 이제 다니는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고 그러면 결국에는 잠시 동안이라도 떨어져서 살거나 아니면 제가 왔다 갔다 하거나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바람은 여기서 계속 살고 싶은데 아이들 때문에 이 섬에서만 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나 최대한 가능한 한 이 섬을 떠나지 않고 여기서 계속 살고 싶습니다. 외달도에 여행 오고 싶으신 분들에게 이제 한 말씀 드리자면 체험 활동을 하거나 여기서 뭐 즐기면서 뭘 놀거나 그런 거 말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삶을 이 섬에서 하루나 이틀 정도 이렇게 지내보시면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되실 겁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오늘은 섬마을 시골집에 거주하고 계신 분의 인터뷰를 들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시골 바닷가 마을에 시골집을 구하시는 게 로망이실 거예요. 오늘은 그 로망을 이뤄서 실현하고 계신 분의 인터뷰를 들어봤는데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영상처럼 시골집 구하실 때 육지의 바닷가 마을도 좋지만 섬마을도 한번 고려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예쁜 집 좋은 집 많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